얼굴에 놓다 보면 제일 흔한 부작용은 이제 울퉁불퉁하다라는 표현을 쓰시는 경우가 되게 많고요. 드물기는 하지만 감염의 위험이 조금 생기는 경우도 있고, 이제 조금 길게 보면은 이제 몸에 살이 찌거나 살이 빠지시게 되면 이제 균일하지 않은 느낌이 조금 나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턱 아래쪽에 흡입을 하다 보면 침샘이 있거든요. 그래서 침샘을 좀 건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해부학을 조금 잘 알고 흡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턱 아래쪽에 보면은 침샘들이 2개 정도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거 흡입을 할 때 너무 깊이 찌르거나 하면 신경을 다칠 수도 있고요. 침샘을 건드려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 흡입을 할 때 조금 조심해서 해야 되는 부위입니다. 이렇게 양쪽이 뭐 불규칙적인 경우에는 재수술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얼굴 흡입을 했는데 한쪽이 너무 패여버리거나 아니면 원하지 않게 이제 울퉁불퉁해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처음에 좀 기다려보죠. 뭐 이렇게 파지자마자 해야 되는 거는 아닌 것 같고, 몇 달을 기다렸는데도 회복이 안 된다고 하면 그 흡입을 해서 문제가 된 부위는 다시 이식을 통해서 어느 정도 회복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보완적인 방법을 통해서 다시 회복하는 데 포커스를 두게 됩니다. 어렵죠. 왜냐하면 저 도화지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아무것도 그려지지 않은데 그리는 거는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남들이 그림을 그려놓은 거를 다시 회복하려고 하면 그게 이제 수채화 물감인지 유화인지 아크릴인지에 따라서 좀 다른 것처럼 좀 그거에 따라서 좀 다르게 보완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경험이 조금 필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이런 부작용에는 반드시 이렇게 해야 돼 이런 게 정해진 거는 아니고요. 그 상황에 맞게 그 얼굴에 맞게 제가 권하는데 그거는 사람마다 케이스마다 다 다른 것 같습니다. 뭐 과주입됐다면 흡입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지방을 녹이는 주사 같은 거를 사용을 하게 되는 거고요. 아니면은 조금 이제 간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이제 수술하시기 전에 체중의 변화가 있는지를 반드시 물어보거든요. 근데 그 체중 변화가 많으신 분들은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이 몸무게 인생의 최저점인데 조금 드시게 되면 지방 이식을 한 얼굴이 더 커져요. 그래서 체중의 변화도 조금 체크하고 수술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